저는 오늘 이 주제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라서. 이정우 선수의 인터뷰. 이정우, 이거 제목이 이래요. 이정우, 본투비 어퍼컷 스윙 탄생의 비화. 본투비 어퍼컷이 뭐예요? 본투비? 뭐 그냥 타고난? 타고난. 네. 여기서 보면 이정우 선수가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스윙이 나오는. 흔히 말하는 어퍼컷 스윙. 이렇게 나온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정우 선수는 사실 본인은 바로 친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요. 근데 스윙이 이렇게 나올 뿐이지. 예, 근데 이제 이 스윙이 나올 수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이정우 선수가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 자기 초등학교 때 이 스윙을 감독이 이제 인정을 해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초, 중, 고 이렇게 전부 다 이 스윙을 인정을 해줬대요. 자기는 왜 남들은 이렇게 찍어치면 이런 모양인데 자기는 바로 친다 그래도 자기는 이 모양이었대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거를 모든 지도자들이 인정을 해줬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진짜 엄청난 행운한 거지, 이거는. 이거를 사실 무조건 뜯어고치려는 지도자들이 사실 있어요. 근데 이정우 선수는 사실 어떻게 보면 행운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는 거지, 여기서. 이 자기의 느낌과 이 현실로 나오는 뭐라 해야 될까? 작용? 이거는 좀 많이 다르다. 예. 그래서 이정우 선수처럼 이렇게 자기는 바로 친다고 하지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정우 선수가 고등학교 때 이제 휘문고였지. 거기서 이제 코치님이 아홉기 선수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너의 스윙과 아주 흡사하다. 이렇게 나와야, 그리고 이제 맞는 면적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좋은 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정우 선수가, 내가 가고 있는 게 맞구나. 라는 확신을 얻었다고 하더라고, 이 기사에서 보면. 예. 부럽다. 그거를 뭔가, 이게 뭐든지 사람은 미래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두렵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거를 확신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잖아, 그 코치가. 네, 아주 좋은 코치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근데 확신이라는 것도 결국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한 얘기인데, 이정우 선수가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해서 딱 그 코치가 툭 하고 던졌을 때 본인이 딱 깨달음이 온 거죠. 깨달음이라는 건 마음속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잔이 차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할 때마다 조금씩 차다가 마지막 한 방울이 딱 되면 이제 넘치면서 이제 깨달음이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정우 선수가 정말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자기 야구에 대해서, 자기 스윙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야구를 진짜로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그냥 한 번도 제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는데, 이정우 선수 인터뷰를 보면 확실한 자기만의 딱 그걸 갖고 있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러면 그 정도로 어렸을 때 어마어마한 생각을 하고 연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정말 야구를 너무 좋아하고, 이거를 그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하는 선수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누가 딱 던져줘 주니까 이걸 확신으로 가졌다. 네, 그 정도로 미래가 원래 불투명하니까 누구든 두렵잖아요. 네, 번외의 얘기인데, 엊그제 제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이제 여자친구랑 이별하고 이제 과거의 여자친구한테 다시 연락을 할까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하지 마라.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라. 그냥 불투명에 자꾸 투자를 해라, 내가. 이게 두려워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근데 이게 야구도 똑같다 생각하거든요. 자꾸 뭔가를, 이게 사람들이 불확실해 자꾸 걸고 싶지 않아, 뭐든지. 근데 이거를, 불확실을 확신으로 만들어준 게 코치잖아요. 네, 코치 역할이지. 어린 선수들이 불확실을 이게 맞나?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코치. 이정우는 그런 코치를 만난 거잖아요. 부럽다. 저는 어렸을 때 사실 무조건 독학이었거든요. 저 고등학교 때도 제가 했던 폼들은 다 독학이었어요. 그래서 잘한 거지. 근데 약간 미흡했어. 그러니까 이 독학이 조금 미흡했어. 그래서 프로 가서 약간 다시 보완해야 되고 약간 이런 게 너무 심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참 부럽다. 이제 이정우 선수. 예, 지금 어린 선수들은 이런 면에서 연구를 그만큼 많이 해야 되고, 본인들이 그 정도로 연구를 하고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확신을 얻기를
저는 바라봅니다. 이정우 선수 뭐 일본 타자들 네. 좀 이렇게 멀리 때리는 네. 최근은 그렇게 크지 않아도 강하게 때리는 타자들 영상 봤다는 얘기도 나오고 최근에 뭐 하나의 김범수 선수도 공 체인지업 뭐 이렇게 던지는 거 유튜브 영상 통해서 공부했다. 요새 이런 선수들이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좀 교류하는 지금도 현역에 있는 선수들 중에 이런 움직임이 좀 있나 봐요. 좀 이렇게 뭐 해외든 어디든 그런 영상을 보면서 이제 스스로 좀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예전에도 있었죠.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뭐 다른 팀은 솔직히 저 삼성이 있었고 KT 있었잖아요. 문화가 완전 달랐던 게 삼성은 사실 그런 교류를 제가 했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어떤 선수가 이렇게 하더라. 예를 들어서 어떤 선수가 교류하고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랬던 기억이 별로 없는데 KT는 제가 창단 멤버니까 제가 그걸 좋아하고 제가 그때 당시에는 팀에서 어떻게 보면 창단 딱 했을 때는 고참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신인들이랑 같이 있었으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팀의 문화 약간 그런 게 됐었어요. 그래서 어떤 선수 한 선수를 두고 막 한참을 얘기하고 그런 게 이제 팀의 문화였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KT 어린 선수들이 그런 거에 대한 참 뭐라 해야 될까 관심이 많았어요. 예, 뭐 삼성에서는 사실 그랬던 기억이 별로 없고, 예, 그래서 지금도 KT 보면, 지금도 제가 선수들이랑 지금 친구들이지, 얘기하다 보면 뭐, 밑도 끝도 없어요. 한참을 얘기해요. 이 한 선수를 놓고, 이 선수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면서, 몸을 이렇게 쓸 것이다. 아니면 생각을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KT의 지금 어린 선수들이지, 저는 KT가 나중에 진짜 야구를 엄청 잘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KT 젊은 야수들. 지금 뭐, 심우준, 배정대, 김민혁, 많잖아요. 문상철, 등등등. 예, 그 선수들이 이제 우리 창단 멤버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선수들이 그런 관심이 진짜 많고, 그런 게 문화였어요. 벌써 이 야구를 보는 눈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나중에는 KT 젊은 이 야수들이 저는 엄청나게 야구를 잘할, 우리 KT를 막 그냥 우리 KT란다, 너희 KT. 아무튼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네. 그래요, 뭐, 이정우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저는 무조건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마지막 단락. 이정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퍼스윙이라고 뭐 정답은 아니다. 그러니까 야구에 뭐 정답은 없다 이런 얘기는 뭐 너무 수없이 얘기를 많으니까 이정우도 자기는 어퍼스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오픈볼에 약점이 있다고 해요. 그것도 아직도 자기는 그게 약점이라고 하고. 근데 거기서 이정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자기는 여기가 약점이다. 근데 여기 걸 안 치면 된다. 이 정말 아주 짧은 단락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키 포인트거든요. 어린 선수들이 저는 스윙을 하면 이 기술적인 얘기를 두면 스윙은 무조건 안에서만 돌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퍼 스윙이든 찍어치는 스윙이든 이 안에서만 여기 안에 공은 이렇게 안으로만 오니까 이렇게 안으로만 들어오기 때문에 이 안에서만 들어오면 돼요. 그게 찍어치는 스윙에는 상관없어. 그게 어퍼 스윙 치는 스윙에 상관없어. 요 안에서만 돌면 상관없다는 거지. 여기서만 안 돌면 돼요. 공이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돌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의 스윙만 개발을 해놓고 그 스윙만 자기가 칠 수 있는 스윙 코스 거기만 자기가 정말 칠 수 있는 그거를 하나만 만들어놔도 3할 무조건 저는 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정우 선수가 이런 말을 했던 게 제가 예전에 기사에서 봤나? 아니면 친구한테 들었나? 자기는 이 코스에 들어오면 자기는 무조건 좋은 타구로 만든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던 기사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서 저는 확신을 한 거지. 이정우 선수는 그냥 자기 스윙 하나를 확실하게 정립이 돼 있어.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이 이걸 보고 있는 어린 선수들이 막 이론이고 뭐고 다 좋아요. 근데 자기가 이 안에서 확실하게 칠 수 있는 스윙 하나를 만들면 저는 3할을 무조건 친다고 생각하거든요. 막 이것도 치고 저것도 치고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자신 있는 그게 뭐 어느 코스든 상관없어요. 바깥쪽, 몸쪽 상관없어요. 그거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자기 스윙 하나를 만드는 게 저는 정말로 생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모든 걸 잘 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정우 선수처럼 자기 거 하나 하이볼 뭐 자기가 하이볼이 장점이면 정말 하이볼을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선수가 되길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또 투수가
내 약점에 해당하는 코스를 집요하게 계속 일관성 있게 던지기 참 어렵죠. 아, 그렇죠. 이것도 맞아요. 저는 가운데랑 몸 쪽에 장점이 있는 선수였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바깥쪽에다가 계속 던지면 저는 치기 어려웠어. 근데 바깥쪽에다가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 바깥쪽 라인에다가 빵빵빵 던지는 투수는 제가 이제까지 선수 생활 20년 넘게 하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만약에 있었다면 이렇게 너는 최고다 이렇게 했겠죠. 넌 최고다 밖에 없군요. 아, 그래요. 혜택은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근데 대부분 이제 그 엄청난 볼을 치려고 자꾸 보완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제일 장점, 그거를 아까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만드는 게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얘기 정도가 저는 이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첫째는 과거에 두산 베어스에 이제 타이런 우즈라는 선수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을 때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런 거 바깥쪽은 다 버리는 거다. 못 친다. 반밖에 못 쓰는 거다. 스트라이크 존을. 불리하다. 근데 타이런 우즈는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한 활약을 한 선수죠. 미국 일본도 씹어먹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스트라이크 존을 반으로 나눠도 지금 김동욱 코치가 했던 얘기처럼 바깥쪽으로 집요하게 던질 수 있는 투수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내가 잘하는 걸 더 강화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다. 이게 아까 이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인간은 불확실에 투자하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원래. 인간의 본능이지, 이게. 아까 제가 예전에 이전 여자친구를 찾아가고 싶은 남자의 본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야구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좋아하는 코스를 보는 거는 이제 이거를 말은 쉬운데 사실 여기로 들어올 것 같은 불안이 항상 남아 있어요. 제가 가르치고 제가 코칭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항상 이거를 정말 강조하거든요. 근데 선수들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그럼 여기 오면 어떡해요? 라고 항상 얘기해요. 근데 아마추어 지도자라고 하고 저가 가끔 얘기를 하는데, 그 코치들도 저하고 얘기하면 대부분 요구를 여기다 하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저는 반대로 얘기했을 때, 그럼 본인이 배팅볼을 던진다고 한번 가정을 했을 때, 배팅볼, 자, 바깥쪽. 과연 배팅볼 바깥쪽으로 계속 던질 수 있냐? 이렇게 제가 반문을 하거든요. 배팅볼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쉬운 이런 편안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바깥쪽으로 계속 못 던진다는 거지. 바깥쪽으로 던지려고 하다 보면 볼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바깥쪽이 여기면 볼도 들어가고 여기 복판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려운 상황, 시합 때나 하물며 어떻겠어요, 투수들이. 내가 바깥쪽 제구를 하고 싶지만 바깥쪽 볼도 들어가고 이제 가운데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노리라는 거지. 여기다가 계속 던지면 그거는 퍼펙트를 할 수밖에 없어요. 투수가. 타자가 못 쳐요. 절대로. 그래서 저는 이제 선수들 영상 한 타석을 통으로 나와 있는 SNS에 그 한 타석을 통으로 딱 보여주는 그런 거를 참 좋아하거든요. 홈런 치는 과정이지. 보면은 게리 콜이라는, 제가 정말 미겔 카브레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타자, 게리 콜이라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투수. 둘 다 엄청 심플하게 야구하는 투수 타자인데 10억 경기에서 맞붙었는데 미겔 카브레라가 연타석 홈런을 쳐요. 저는 그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게리 콜 포수가 산체스인가, 용이 양키스 포수가, 그 포수가 바깥쪽으로 요구를 해요. 근데 여기로 들어와요. 그 미겔이 그걸 센터로 넘겨요. 그 다음 타석에 산체스 맞나? 이름 기억이 안 나네. 맞아요? 게리 산체스 맞아. 네. 그 몸쪽을 요구해요. 근데 여기 들어와요. 미겔이 똑같이 쳐요. 센터로 또 넘겨요. 미겔은 같은 코스예요. 저는 그거를 선수들한테 정말 저는 그건 너무나 정말 중요한 영상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마 미겔은 나와가지고 별 생각 없었을 거예요. 자기 코스. 그게 게리 콜이든 김동욱이든 최승표든 상관없어. 딱 미겔 카브레라는 자기가 들어와서 자기 세팅, 자기 몸 정렬 해놓고 자기 코스 딱 그려놓는 거야. 자기 스윙 하나 딱 루틴으로 만들어 놓고, 오케이, 요이 땅 시작,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투수가 자기 코스 던지고 싶지만 복판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결국엔. 시범 경기이기 때문에 게리 콜이 상대적으로 몸이 좀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복판으로 더 들어갔겠죠. 시즌 때는 상대적으로 복판이 더 적을 거예요. 결국 메이저와 마이너의 차이는 같은 160도 복판에 던지느냐 여기다 던지느냐. 오승환과 다른 150의 차이점 제가 얘기했죠. 오승환 선수 선배는 진짜 연습 때 여기다 던지라 그러면 진짜 여기다 다 꽂아요. 오차 범위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월드 클래스가 됐겠죠. 상대적으로 월드 클래스가 못 되는 선수들은 여기다 던져요. 네. 그런 거의 차이인 거지. 투수는 결국 그거의 차이. 그거를 어떻게 더 정교하게 던지느냐. 타자는 그걸 놓치지 않느냐. 이정우 선수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확실한 선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우 선수 보면 자세가 어떻게 보면 딱딱해. 그게 가능한 이유는 자기 코스 하나만 보기 때문에 딱 이렇게 치잖아요. 그게 자기 코스 딱 하나만 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저는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지도자들, 이제 어린 선수들을 다루는 이제 아마추어 선수들 보면 모든 코스를 다 치게끔 만들어요. 불가능하죠, 솔직히. 불가능해요, 이거는. 그래서 선수들이 더 컨택이 어려워져. 그러다 보면 멘탈도 흔들려요. 이게 반복인 거지. 자기 코스를 하나를 치는 그 미겔 카브레라가. 그러니까 타자는 심플해요. 딱 들어와서 내 코스 하나만 보면 돼요. 딱 그려놓고 내 코스 하나. 오케이. 그러고 그거를 스윙. 이거를 계속 연습 때도 마찬가지야. 자기 코스 하나. 투수는 반대로 생각하면 돼. 그 코스를 안 넣어주기 위해서 강한 볼, 설령 그 코스가 들어가도 파울이 될 수 있는 강한 볼을 던지든가 아니면 그 코스를 어떻게든 안 주던가. 이 둘 중 하나예요. 네, 아주 야구는 그거의 싸움인 거지. 결국 그 타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던거나. 네, 하수들은 흔들려. 김동국은 흔들려. 내가 여기를 보고 있어도 여기가 빵 들어가잖아요. 그럼 시합 때 큰일 났다. 저기 또 오는 거 아닌가? 사람 어쩔 수가 없어. 그래도 지킬 수 있는 이 굳건한 그거를 연습 때부터 해놓는. 이정우 선수의 말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도 이제 제일 감화를 받았던 건 높은 볼 잘 못 친다. 근데 그 인정하면 편한 게 아니고 인정하면 자기가 안 해야 될 게 보이는 거기도 하고요. 우리가 투수들한테 특히나 이제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코칭 스태프도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건 투수가 어떤 특정 타자한테 약할 수 있어요. 그러면 꼭 뭔가 그걸 고쳐주고 싶어 하는데 계속 맞아도 괜찮아요. 10타수 10안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좋은 투수인데 특정한 몇 명에만 약하면 그냥 둬도 괜찮은 거거든요. 옛날에 그 이대호 선수, 정대현 선수만 만나면 그냥 아예 진짜 힘도 못 썼대요. 뭐 푼대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여왕벌 있잖아요, 여왕벌. 네. 그 천하에 구관왕을 했던 그 대단한 타자 이대호도 누군가한테 약한 거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대호라는 타자가 정대현이라는 투수를 공략하기 위해서 폼의 변화를 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투수나 타자나 본인의 약점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받아들이는 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주변에서 좀 조용히 해야 돼요. 네. 저의 코칭 철학 중에 하나가 타격 코치는 기다림. 이게 너무 어려워요. 사실. 네. 저는 이제 레슨 코치이기 때문에 사실 그 올 때마다 이렇게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주문을 하지만 만약에 제가 팀을 담당하는 타격 코치라면 어떤 미션을 주어놓고 사실 기다려줘야 돼요. 너무 어렵거든, 타자. 사실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이제 지도자들도 알겠지만 타자 어려워요. 근데 엄청 쉽게 얘기해. 나는 그 타격을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 난 이해가 못 하겠어. 제 선수들 돌아와서 얘기해보면 어떤 거 잘 준비해서 오케이 자 그거 다음 주까지 우리가 잘해서 갔다 오면 얘기해줘. 근데 갔다 오면 애들이 막 이게 흐트러져 있어요. 왜 그래 하면 막 그거는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거나 혹은 막 뭐 지켜봐주지도 않아놓고 뭐 무조건 안 된대 일단. 근데 뭐 이렇게 하면 된대요 또.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지도자들은 진짜 타격 천재인가 보다. 야구를 진짜 자기들이 무조건 C8을 쳤나봐요. 아니, 뭐, 5할은 쳤나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타격을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사실 너무 경솔한 거거든. 예. 이게 재밌는 게, 사회생활 할 때도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게, 진짜로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남을 안 되게 만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남을 잘 되게 만드는 건 정말 능력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코치도 똑같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이거는 정말 좋은 얘기다. 남을 안 되게 하는 거. 이거 사실 야구계에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야구계 조지는 거. 그리고 근데 잘 되게 하는, 솔직히 남을 잘 되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뭔가 막 말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툭툭 던져주거든요. 잘 되게 하는 사람들은. 이게 인간의 본능이랑 또 연관이 돼. 인간은 남이 잘 되는 꼴을 잘 못 봐요. 끌어내리고 싶어해. 그건 우리 인간 자체에 대한 표현 아닙니까? 네, 야구에 근데 이게 많이 접목이 돼서 이 인간의 본능이 많이 들어가요. 야구에. 아주 근시안적인 사고도 들어가고 재테크랑 똑같은 거지. 그런 주식왕 김동호 코치. 네, 그러니까 주식이 아니고 이런 재테크 이제 그런 것도 야구와 참 접목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런 그래서 이제 뭐 얘기가 여기까지 와버렸네. 이정우 선수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결국에 이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인 거죠. 아까 게리 콜과 미겔 카브레라의 싸움. 다음에 만났을 때는 분명히 미겔이 져요. 왜냐하면 투수가 이겨요, 상대적으로는. 하지만 미겔은 똑같이 할 거란 말이지. 여기만 보고 있는 거지. 와라. 타자는 그런. 아무튼 이정우 선수의 인터뷰에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이 그런 걸 준비하고 또 이걸 보고 있는 아마추어 지도자들이 그런 거를 좀 더 선수들에게 심어주면 더 대단한 선수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장타자들이 조금 덜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좀 있다고 생각해. 힘 있는 타자들이 자꾸 모든 걸 다 하려고 하고, 상대적으로 김지찬 선수 제가 칭찬은 많이 했지만 우리나라는 김지찬 선수 같은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아마추어에. 그런 선수를 또 좋아하고, 저는 반대로 그런 선수 말고 반대로,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김지찬 선수 반대 선수. 근데 그런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크기가 어려워, 우리나라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면 저는 우리나라에도 신인 때부터 막 강백호 선수처럼 진짜 막 30개, 40개 혹은 50개까지 이제 때릴 수 있는 선수들이 좀 나왔으면 야구가 더 재밌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